내가 투자해놓은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락장 버티는 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거 나스닥 계속 하락하면 어떡하지? 하락장에서 나는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락장 버티는 법 알려드릴 건데 단순히 하락장 버티는 법을 넘어서 수익을 더 늘리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내가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나스닥을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가보죠. 우선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나스닥 하락장은 정말 온 걸까요? 7월 26일 기준으로 전고점 대비 나스닥 100 QQQ 기준으로 마이너스 8.6% 정도 나왔습니다. 즉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0%도 아직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하락장이 온 걸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더 빠질 수 있긴 합니다만 현 상황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하락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나스닥 100 기준으로 했었을 때 마이너스 10%는 돼야 조정장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가야 그제서야 하락장이라고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요. 그거에 대비해보면 아직 조정장도 정확하게 시작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역사적인 데이터 가져왔고요. 제가 가장 최신 버전,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가져왔습니다. 실제 데이터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QQQ 기준으로 10%에서 20% 미만 하락이 온 적은 총 19회입니다. 대략 2000년부터니까 26년 동안 19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20%에서 30%, 요 사이는 3회, 30%에서 40%는 1번, 40%에서 50% 미만은 없었고 50%에서 60% 1번, 60%에서 70% 미만 없었고 70% 이상 1번, 요 한 번이 바로 닷컴 버블일 때죠. 그러면 요 한 번은 언제일까요? 네, 2007년, 2008년 금융 위기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 이상 하락한 총 횟수는 25회입니다. 몇 년 동안요? 26년 동안입니다. 자, QLD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기준이죠. 상장이 이때 됐으니까요. 자, 이때부터 계산해 보면 신기하죠. 10%에서 20% 미만 하락은 13회로 QQQ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20% 이상 30% 미만으로 보면 8회로 QQQ보다는 높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QLD는 하락할 거면 요 정도 20% 이상에서 30% 미만까지는 하락해줘야 하는, 어쩔 수 없죠. QQQ의 2배 레버리지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30%에서 40% 미만 1회, 그 다음에 40%에서 50% 미만 2회, 요거는 증가했네요. 그리고 50%에서 60% 미만 똑같이 1회, 그 다음에 60%에서 70% 미만 한 회, 좀 늘었네요. 그리고 70% 이상 한 번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닷컴 버블을 뺀 수치인데도 이렇게 나왔네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27회. 그러니까 QQQ나 QLD나 10% 이상 하락하는 건 26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비슷합니다. QLD가 조금 더 많을 뿐이죠. 자, 이걸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QQQ 기준으로 마이너스 8.6% 하락장이 온 거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제가 카페에 이미 하락장에 버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래도 영상이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데이터 값을 넣어봤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QQQ는 총 25회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QQQ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특별 기준을 두고 계산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 닷컴 버블 때문에요. 닷컴 버블 들어가면 이거 25회가 쭉 줄어들어요. 왜냐면 닷컴 버블이 거의 한 2015년까지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2008년에 있었던 금융 위기 때도 요 하락장으로 안 들어가요. 이미 너무 큰 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QQQ는 특별하게 닷컴 버블 별도 사건으로 기록하고요. 이 이후부터 다시 전고점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락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계산을 한 거고요. 잘 보시면 10%에서 20% 미만은 뭐 되게 많으니까 잦으니까 이건 살짝 넘어가 보고, 자, 그래서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보면 요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자잘하게 떨어지다가 70% 이상 떨어진 거, 요게 이제 닷컴 버블입니다. 마이너스 83.0% 회복까지 5,400일 정도 걸렸죠. 2015년에 회복했으니까 이거 진짜 아찔합니다.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고 다시 전고점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 2002년, 2004년 계속 나오다가 2007년에 요때 50%에서 60% 미만의 큰 하락이 한번 나옵니다. 언제죠? 금융위기 때입니다. 요때 53.4% 하락하게 됩니다. 회복까지는 대략 3년 이상 걸렸네요. 자, 그리고 어떻죠? 또 10%, 20% 쭉 나옵니다. 계속 나오다가 요때에 20% 이상 30% 미만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요때는 언제냐면 2018년에 미중 무역 갈등이 있고 관세 있고 요때였습니다. 이때는 회복까지 대략 226일, 1년 안 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락, 20% 이상 하락하는 게 또 나타나는데 2020년에 한번 나타납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었을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네. 그리고 30% 이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첫 번째 30% 이상이거든요. 요때 2021년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이때가 바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했던 시기입니다. 무려 700일 정도, 2년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20% 이상 또 하락했던 거 세 번째죠. 2025년 2월 달입니다. 요때 바로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쭉 떨어졌었죠. 그래서 회복하는 데는 대략 125일 정도 걸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10월 29일인데 사실 이때 전고점을 찍고 2026년 3월 정도까지 이제 쭉 하락하는데, 이때는 이제 AI 추가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냐에 플러스 이란 전쟁, 그러면서 약 12%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회복까지 168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QQQ 기준으로 잘 보시면 하락 구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앞쪽에 몰려 있다가 2004년에 두 번, 그리고 조금씩 있다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좀 좋았어요. 근데 2011년에 한 번, 2012년에 또 두 번, 2015년에 두 번, 2018년에 세 번, 그 다음에 2019년, 2020년 또 두 번이군요. 2021년 두 번, 그 다음에 또 2022년부터 23년까지 좀 좋았다가, 사실 이걸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게, 왜냐면 22년까지 쭉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후에 24년, 25년, 그리고 25년에 또 두 번,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이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네, 10% 이상 하락하는 거, QQQ 기준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는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보이시는 거죠. 자, QL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닷컴 버블 시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기준이어서 2006년부터인데, 2006년부터 보면 어쨌든 얘도 꾸준히 빠져왔습니다. 자, 작아서 보기 힘드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보시면 무려 70% 이상 됐던 게 존재하죠.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 실제 MDD 마이너스 83.1%입니다. 회복하는데 무려 1600일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있다가 좀 많이 빠진 게 언제 또 있을까요? 쫙 봤더니 여기 보시면 2025년 또 한번 30% 이상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네요. 참고적으로 QQ 기준으로는 요때거든요. 그냥 10%에서 20% 미만으로 하락하는 일상적인 상황. 이렇게 두 번이었고요. MDD는 13.9%, 그 다음에 16.1%였는데, 네, QLD로 오니까 아이고 26.5%, 30.7%, 뭐 두 배 추종하니까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이벤트가 그럼 QLD에서 큰 이벤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언제가 큰데요? 이 정도면 좀 크죠. 2018년이요. 미중 무역 갈등 관세 있었던 때 마이너스 42% 봅니다. 그리고 진짜 큰 거 하나 오죠. 50% 이상 60% 미만 하락했던 요 시기 뭔가요? 코로나 시기. 그 다음에 진짜 큰 거 60% 이상 70% 미만 하락했던 요 시기 금리 인상 시기죠. 마이너스 63.7%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40% 이상 50% 미만도 있죠. 요때입니다. 42.3% 하락했죠. 24년 12월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24년 12월이 이제 고점이었다는 뜻이고요. 25년 4월 요때를 보는 거죠. 네, 트럼프 관세식입니다. 이때 42.3%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죠. 2026년 6월 2일이 최고점이었고요. 전고점.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QLD 기준으로는 약 17.4% 하락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요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생각보다 회복일이 뭐 그렇게 길진 않죠. 다 1년 이내입니다. 물론 요때 금리 인상 시기에는 3년 정도 걸리긴 했어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이 하락했던 시기를 보면 금융위기 때는 꽤 오래 걸렸죠. 4년, 5년 가까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133일.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대략 917이니까 3년. 그리고 그 외에는 거의 1년 내에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보면 조금 설레는 것도 있는 게, 만약에 이번에 하락이 63.7%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3.7%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매수를 했건 하지 않았건 3년을 버티면, 917일을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전고점을 회복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 63.7% 빠진 것으로부터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면 175.5%를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에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때 매수했다면 어마어마하게 향상했겠네요. 제 자산이요. 물론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MDD가 63.7%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동안에도 계속 저렴하게 주워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5.5%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하락 구간에서도 샀고 상승 구간에서도 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밑으로 하향 조정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꾸준히 매수만 한다면 여기에서도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보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3.1%, 1600일 계속 매수한다면 저는 하락을 이것만큼 보지 않아도 되며 상승도 먹을 수 있죠. 심지어 저는 6대4로 슈드의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요 구간에 있거든요. QLD 기준으로는. 자, 나스닥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걸까요? 나스닥에 투자하신다면, 그리고 심지어 QLD에 투자하신다면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마이너스 20%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최소 마이너스 한 40%는 가져야 아이고 조금 하락이 오네 어떡하지 하시는 거고요. 한 마이너스 이제 60% 가야, 이때 가면 사실 근데 침이 줄줄 흐릅니다. 이게 입모양이 약간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럴 수 있는데 마이너스 60% 본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침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죠. 눈 이렇게 땡그랗게, 코평수는 이렇게 넓어집니다. 좀 음흉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투자를 전혀 안 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60% 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언제나 비투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 상황이 오면 그냥 QLD 100% 다 때려 박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QLD를 투자하면서 이 정도 하락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큰 하락이 오는 거를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잘 보시면 이렇게 좀 큰 하락이 오기 전에, 요거 2018년이잖아요. 앞서서 계속 10%, 20% 건드리는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어져서 2020년 요때까지 쭉 이어지는 코로나이거든요. 뭔가 하락이 좀 꾸준히 이어지는 것 같은 좀 요 당시에, 요때도 보시면 2021년 금리 인상 때인데 21년 때 계속해서 터치를 많이 하죠. 그리고 24년 때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1년 안에 혹은 1년에서 2년 안에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간을 보는 시기, 요 시기가 오면 그 다음에 좀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가장 쉬운 건 그냥 계속 일일로 매수하는 거다, 혹은 뭐 주 단위로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알아서 해지해주고 알아서 보완해주고 알아서 수익률 늘려줄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거 QQQ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0% 되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거 한국 주식에 비하면 요즘 아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야, 이거 뭐 일주일에도 몇 번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 중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아직 하락장은 오지도 않은 거다. 그런데도 하락장 대비 먼저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 드립니다. 자, 하락장 대응법 첫 번째입니다. 하락장이 왔다고 여겨지시면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신뢰 점검입니다. 이 신뢰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이, 이 지수가 앞으로도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설령 정답이 아니어도 지금 현 상황에서의 기준점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생각했을 때 하락장을 거치더라도 어쨌든 10년 정도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 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섰다, 투자 지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을, 이 지수를 떠나시면 간단하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QLD를 투자하고 있는, 즉 나스닥 100을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신뢰 점검 한번 해볼까요? 나스닥 100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미국은 망할까? 나스닥 100이 망하려면 미국도 망해야 되거든요. 전 이 질문에 대해서 X 표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10년 안에 미국이 망할 거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와서 미국이 제2국가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설마 그것도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다 뛰어넘기 위해선 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경제, 문화, 사회, 정치,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1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넘는 그런 대혁명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는 X 표시합니다. 미국 나스닥은 중국에 밀릴까? 이것도 X 표시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AI에서 중국이 매우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등은 미국인 거고, 그리고 중국에는 미국과 같은 플랫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를 쓰시나요? 넷플릭스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를 쓰실 수 있으실까요? 구글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 그리고 애플, 아이폰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 구글 안드로이드 대신에 중국의 무언가, 하나라도 저는 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10년 안에 나스닥이 중국에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AI 부문 끝났을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AI 붐이 끝날 수가 없어요. 닷컴 버블 때 자꾸 비교하시죠. 하지만 닷컴 버블 때 그 닷컴 버블은 꺼졌을지 몰라도 실제 닷컴 회사들은 꾸준히 향상돼서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볼까요? AI 붐은 벌써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다 이미 깔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모바일도 차용하고 있죠. 이제는 모바일에서 AI를 연결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자체로 수익 내고 있죠. 그런데 AI로 아직 갈 수 있는 건 너무나 멀어요. 에이전틱 AI도 있죠. 그 다음에 피지컬 AI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아갈 곳은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현재 수익은 내고 있다. 그렇다면 AI가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다. 심지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군사입니다. AI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팔란티어 등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AI를 멈출 수 있을까? 불가능이죠. 이거 멈추는 순간 밀릴 텐데요. 따라서 AI 붐은 끝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AI 붐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상관없이 주가는 막 이렇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붐 자체는 끝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XXX이므로 저는 여전히 나스닥 100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핏 온께서 구글에 미친 듯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산상으로 보면 애플,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외하고 거의 세 번째 수준이래요, 구글이. 그리고 또 버핏 옴께서 실제 인터뷰를 했죠. 이거 내가 결정한 거다. 워렌 버핏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무조건 정답이 아닐 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버핏 옴께서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투자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계신다. 그걸 봤었을 때 저는 AI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고 봅니다. 결론, 저는 계속 신뢰 가지고 갑니다. 따라서 지속 매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 판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다르시다면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 판단에 대해서는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설령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셔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더라도 제 의견이 100% 정답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한 과정들을 알려드릴 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는 지속 매수하면 되잖아요. 하락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보면 하락장일 때는 세일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일 기간 때는 미친 듯이 사야죠. 저는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왜 바꿨냐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확신한 게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쓰는 핸드폰이 이미 3년 정도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이제 고장나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그냥 새로 나오는 핸드폰을 사면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온누리 상품권 뿌리고 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바꿨습니다. 세일 기간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 갤럭시 26이 나올 때 요때 아마 별로 평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세일 되니까 미친 듯이 사셨죠. 제 주변에도 핸드폰 이 기간에 바꾸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럴 거면서 아니 이거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애가 세일하는데 안 사요? 아유, 저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냥 지속 매수합니다. 다만 이때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해야죠. 하나는 몰빵할 것이냐, 하나는 분할 매수할 것이냐. 답은 없겠지만 저는 무조건 분할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몰빵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잡은 이 지점이 최저점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있으십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한 17% 정도 됐어요. 내가 봤었을 땐 이게 완전히 저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때 다 들어갔어요.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가 저점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퍼센트까지 볼 수 있냐면 뭐 마이너스 60, 심지어 80까지도 볼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안 가고 대략 요거의 3배 정도 떨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5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51% 되면 어떻게 되죠? 1억 투자해 놓은 게 또 확 높겠죠. 그리고 이걸 회복하려면 훨씬 더 높은 상승을 가져와야 되고요. 아깝지 않나요? 저라면은 분할 매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뭐 10%, 20% 정해놓고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는 이것도 너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이너스 한 40% 오고 마이너스 한 60% 오면 이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서 투자 금액만 늘리면 되는 형태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꾸준히 사던 대로 사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있다, 나는 돈이 좀 더 있다 하신다면 하루에 5만 원씩 사시던 분이라면 뭐 7만 원씩 혹은 10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핵심적으로 어떤 순간에더라도 현금 비중은 가지고 있는 걸 권합니다. 왜냐면 이때 오면 어떡할 건데요. 이때 하면 요거 넣어야죠. 다만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금액을 높여서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자라면 그렇다면 몰빵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자라면 이거에 대한 고민 자체도 안 할 거예요. 지금이 하락장이고 저점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신나기만 하지 이걸 걱정을 왜 해요?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 걱정이 1도 없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민 걱정하시는 분이다, 제발요. 그 능력 없으신 겁니다. 메타인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한 몇 주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투자할까요 하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면 큰 돈 버니까 QLD에 다 넣으셔야죠. 몰빵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 어떤가요? 요즘 현금 자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불과 몇 주 사이에. 그리고 심지어 하락이 많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QQQ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꼭 메타인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오래 투자하시고 그런 분들이 떼돈 버는 겁니다. 세 번째 대응법입니다. 현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거든요. 하락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첫 번째, 소득이 있어서 투자가 지속돼야 됩니다. 투자를 멈추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실내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장기 우상향 한다고 보면 지금 이 염가 기간 중에 미친 듯이 사놔야 되거든요. 수량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했다고 투자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 복리, 양의 복리 효과를 못 누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저는 그냥 한 배수를 추종하는 QQQ나 이런 쪽으로 옮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소득을 지속시켜야 되고 심지어 소득을 늘리면 더 아름답죠. 왜냐하면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을 무조건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현금 나갈 일을 막아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때 큰돈 나갈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돈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서 나한테 달달한 수익을 안겨줄 텐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라도 급하게 낼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해보고 염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을 넘겨야 되죠.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을 무조건 축적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지켜가는 게 메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락장이 오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야 됩니다. 나는 QLD를 더 살까? 얼마를 더 들어갈까? 이런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나는 소득이 계속 안정될 수 있는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금융위기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내 소득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이거를 예스로 만드는 거에 최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게 되면 이거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므로 건강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3년에서 5년 동안 이 소득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걸 제일 먼저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주 예외적인 상황, 의외의 상황, 우연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큰 현금이 나갈 일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될 확률 이런 가능성 꽤 많죠. 뭐 건강 문제 있을 수 있고요. 뭐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녀 때문에 큰 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전셋값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나는 경우도 있겠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무조건 네라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네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조금 더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나? 그때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투자를 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고 사실은 요 두 개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생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현생이 위주입니다. 투자가 위주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떠냐? 현금이 나갈 만한 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놨어요. 뭐 건강 쪽 관련해서는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잘 틀어놨고요. 사실 뭐 저만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저는 좀 없긴 합니다만,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매달려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 대응해 놨고요. 그 다음에 전세값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전세 한번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경우 어느 수준까지 미리 대비책 현금 마련해 뒀고요. 저는 또 청약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이런 거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현금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득이 문제인데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약간 전문직 느낌이라서 소득이 요럴 수 있어서 요거를 평탄화 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역시 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걸 만드는데 못해도 한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2년 열심히 노력하면 요것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건강 지켜야 되잖아요. 권투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운동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건 크로스핏이어서 원래 건강 끌어올리려면 저는 크로스핏 했거든요. 심지어 저 치료 끝나고도 크로스핏을 해서 체력을 끌어올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좀 많아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권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하락장, 지금 아직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앞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현생 집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실내 점검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 관리, 현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세 개가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이걸 보시면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스닥 100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다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과정은 똑같거든요. 아까 제가 해드린 실내 점검, 요 부분만 제가 나스닥으로 실내 점검을 해드린 거라서 그 부분만 조금 큰 의미가 없을 뿐이지, 그 외적인 거, 실내 점검을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손절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투자를 해나갈 것인지 결정하고, 그렇다면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나는 현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아마 공유해 주시면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저랑 함께 10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오픈 채팅방은 마감이 됐고 관리에 조금 제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은 현재로서는 더 늘리지 않습니다. 가끔씩 한두 분씩 나가세요. 그런 분들의 빈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 오픈 채팅방이 적으셔서 좀 안타까우신 분들은 저희 카페도 만들어 놨거든요. 카페로 들어오시면 그래도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카페 통해서 저희 10억 만들어지고 나면 10억 모임도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언제쯤일까요? 못해도 한 8년에서 10년은 걸리겠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인증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인증 안 하면 저는 입장 안 시킬 겁니다. 장소 안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정말 많은 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언제나 응원하고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제이였습니다.